저나 신의 계책을 들어보십시오. 1457년 단종은 영월에서 죽습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세조의 잔혹함으로 기억합니다. 조카를 죽인 숙부, 피로 왕좌를 차지한 왕이라고요. 그러나 단종의 죽음은 그날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계산되어 있던 설계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세조는 조카를 죽인 사람이었지만 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명회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종의 마지막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모든 설계의 실행은 이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조선의 최고 권력자 김종선은 자신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밤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복궁에 종도 울리지 않았고 조정이 뒤집혔다는 소문도 없었습니다. 반란의 징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렸을 때 김종선은 의심하지 못했죠. 칼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도 김종선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밤의 칼날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를 넘어 다른 이에게 겨누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종서의 집으로 향한 자는 홍윤성이었습니다. 그는 다급하지도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김종서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조금 읽어주시지요. 김종서는 의아했지만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김종서는 외쳤고 쓰러졌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강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준비되지 못했느냐입니다. 그는 반란을 예상하지 않았고 왕실의 숙부가 이 밤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칼이 내려가는 순간 함께 무너진 것은 김종서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작동하던 고명대신 체제 전체였습니다. 단종의 이름으로 움직이던 권력 구조가 그 핵심 인물을 잃는 순간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계산의 중심에 있던 사람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지도 않았고 피를 묻히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누가 칼을 들고 누가 피를 묻히며 누가 살아남을지를 미리 정해두었던 사람이 한명회였죠.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세조는 왜 조카를 죽였는가가 아닙니다. 왜 그 밤 칼을 들지 않으면 이 판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어떤 순서로 닫아갔는가입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잔혹한 설계의 순서를 따라갑니다. 김종서가 살아있던 시기의 조선에서 단종은 분명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라는 지위와 결정권은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죠. 단종이 즉위했을 때 그는 12살이었고 국정은 어린 왕을 보필한다는 명분 아래 고명대신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김종서를 중심으로 한 이 체제는 단순한 임시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인사권, 군권, 조정 운영의 실질적 결정이 이미 하나의 시스템으로 굳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구조에서 왕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의 이름을 빌려주는 존재에 가까웠습니다. 중요한 인사가 오를 때마다 단종의 뜻이 먼저 물어진 것이 아니라 김종서의 판단이 우선시되었습니다. 왕의 재가는 절차였고 결정은 이미 내려진 뒤였습니다. 단종의 이름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중심이 아니라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마지막 도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체제가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왕을 보필한다는 명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견고해졌고 조정은 더 이상 왕권이 회복될 시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고명대신 체제는 단종이 자라 왕권을 되찾을 때까지만 유지되는 장치가 아니라 그 자체로 안정된 권력 구조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누구도 판을 흔들 이유가 없었고 누구도 책임을 단독으로 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수양대군의 위치는 점점 위험해집니다. 그는 왕실의 어른이었지만 보호자는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모든 결정의 결과에 이름이 거론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왕이 흔들리거나 대신들이 갈라질 경우 그 책임은 왕에게 갈 수 없고 대신들에게도 분산됩니다. 결국 남는 이름은 왕실의 어른 수양대군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이 지점을 정확히 봅니다. 단종이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묻습니다. 이 판이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제거될 사람은 누구인가? 왕도 아니고 대신도 아닙니다. 책임을 떠안게 될 왕실의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수양대군이라는 사실을 이 구조는 이미 여러 번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명회는 선택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택지를 하나씩 제거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위험해지고 침묵해도 안전해지지 않는 자리로 수양대군을 밀어넣습니다. 이 순간부터 왕이 되느냐의 문제는 욕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남느냐의 문제로 바뀝니다. 단종이 왕으로 남아있는 한 이 구조는 언제든 책임질 사람을 필요로 했고 그 책임은 반드시 수양대군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에게 처음부터 왕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양대군이 왕이 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도록 주변의 선택지를 하나씩 지워가며 남아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도록 설계를 시작합니다. 그의 방식은 노골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칼을 들라고 재촉하지도 않았고 결단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움직이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해지는 구조를 만들었죠. 고명 대신 체제가 유지되는 한 단종은 결정을 내리지 않는 왕으로 남고 대신들은 왕을 대신해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언제든 책임질 사람이 필요해지고 그 책임은 반드시 왕실의 어른에게로 향합니다. 한명회는 이 흐름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계산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단종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단종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단종이 존재하는 한 이 판은 언제든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왕을 보필한다는 명분은 남아있고 대신들은 다시 결집할 수 있으며 그 모든 과정의 끝에서 책임을 지게 될 사람은 다시 수양대군이 됩니다. 보호자로 남으면 제거 대상이 되고 물러나면 역적이 되는 구조입니다.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명회는 단종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씩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왕보다 강한 숙부로 남는 길을 막고 조용한 어른으로 버티는 길을 없앱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안전해질 수 있는 선택지를 모두 지운 뒤 마지막으로 하나의 자리만 남깁니다. 왕이 되지 않으면 이 판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수양대군을 세워두었죠. 대유정난은 갑작스러운 쿠데타가 아닙니다.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흥분한 밤도 즉흥적인 결단의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준비가 끝나 있던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였습니다. 한명회는 말을 고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칼을 들 것인지, 누가 피를 묻힐 것인지, 누가 살아남아 전국을 정리할 것인지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홍윤성은 김종서의 집으로 향할 인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는 설득된 실행자가 아니라 이 판에서 반드시 피를 묻혀야 할 위치에 놓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하면 공신이 되고 실패하면 가장 먼저 버려질 이름이었죠. 반대로 권람은 칼을 들지 않는 쪽에 놓였습니다. 그는 정변 이후를 설계할 두뇌였습니다. 피가 흐른 뒤에도 판이 굴러가게 만들 사람, 권력의 빈자리를 메울 구조를 짤 인물이었습니다. 정인지는 그 다음 자리에 있었습니다. 혼란이 끝난 뒤 교서와 명분, 질서를 정리할 사람. 이 밤이 끝난 뒤에도 조선이 멈추지 않게 할 장치였습니다. 한명회는 병력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력이 언제 움직이지 않을지를 계산했습니다. 누가 문을 열고 누가 보지 못한 척할지, 누가 개입하지 않을지를 정해두었습니다. 이 준비가 끝난 순간
거사는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직접 칼을 들지 않아도 판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움직임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종서의 집에서 피가 흐르던 그 시간, 궁 안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명회와 수양대군은 왕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왕명이니 즉시 입궁하라. 한밤중이었지만 대신들은 그 명령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이름이 붙은 명령은 그 자체로 거부할 수 없는 형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하인과 병사는 모두 궁 밖에 두고 대신들만 단독으로 입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틈도 없었습니다. 왕명이었고 그 밤 조정은 이미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신들은 하나씩 보호 없이 궁문을 통과합니다. 궁 안에서 들린 것은 설명도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두터운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비명이 이어집니다. 이 순간부터 궁은 더 이상 조정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제거가 실행되는 장소로 바뀝니다. 한명회는 이 밤을 위해 살생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죽여야 할 사람의 명단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제거할지까지 포함된 시나리오였습니다. 살생부에 이름이 올라 있었지만 궁에 나타나지 않은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그들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군사를 보내 집으로 찾아가 제거합니다. 이 밤의 제거는 우발적인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정해진 순서와 방법에 따라 진행된 정리 작업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인물은 수십 명에 달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수양대군은 직접 칼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력이 움직이는 것을 막지도 않았고 궁문이 닫히는 것을 되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작동하기 시작한 판을 승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밤 가장 안전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입니다. 칼을 든 사람도 아니고 왕의 자리에 오를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실패해도 빠져나갈 길을 계산해둔 설계자 한명회였습니다. 그는 직접 찌르지 않았고 직접 문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누가 피를 흘리고 누가 책임을 지며 누가 살아남을지만을 이미 정해두었죠. 이 밤은 분노의 밤이 아니라 가장 교과서적인 쿠데타가 실제로 작동한 밤이었습니다. 준비가 끝난 사람과 빠져나갈 수 없는 사람이 분리되는 밤이었습니다. 김종서가 제거된 이후 조정의 분위기는 즉시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김종서를 찔렀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빠르게 떠오른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이 피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김종서를 찌른 홍윤성은 실행자였고 그는 명령을 만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종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지 않았고 승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공백 속에서 모든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로 모입니다. 병력이 움직이는 것을 막지 않았고 궁중 수귀 일부가 정변에 연루되는 상황을 되돌리지 않았으며 이후의 질서를 정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조정은 하나의 전제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수양대군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전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단종은 여전히 왕이었지만 조정의 결정은 더 이상 단종의 교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수양대군의 반응이 먼저 탐색됩니다. 누가 살아남을 것인지, 누가 배제될 것인지, 다음 조치가 무엇인지가 모두 그의 태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왕의 재가보다 숙부의 의중이 먼저 읽히는 구조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대신을 죽인 세력이 왕의 명령 없이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가 조정에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곧 이렇게 바뀝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책임질 사람은 누구인가? 그 책임은 단종에게 갈 수 없습니다. 그는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책임은 사건을 가능하게 만든 이름으로 수렴됩니다. 이때 수양대군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자신의 이름으로 정리하고 권력을 공식화하거나 모든 책임을 떠안고 반역의 중심으로 남는 길입니다. 중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왕위는 욕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종서 제거 이후 벌어진 모든 행동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로 바뀝니다. 수양대군은 이미 한 발 물러설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결과는 그의 이름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명회는 이 구조를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칼을 든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조정은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책임질 사람, 다시 말해 왕이 될 사람을 말입니다. 이 순간부터 계유정난은 더 이상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책임이 이동한 이후의 문제였습니다. 김종서가 제거된 이후에도 판은 닫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단종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위는 바뀌었고 실권도 넘어갔으며 조정은 빠르게 재편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종이라는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령하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으며 누구에게도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문제였습니다. 정변 이후 조정에서 반복된 장면은 단순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사람들은 단종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으면서도 의식합니다. 이 조치가 훗날 문제되지는 않을지, 명분으로 다시 호출되지는 않을지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단종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모든 결정 앞에서 멈칫하게 만드는 기준점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유배가 선택됩니다. 단종은 강화로 보내집니다. 왕궁에서 멀어지면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직접 볼 수 없게 되자 단종의 이름은 조정 밖에서 더 쉽게 이상화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왕은 보이는 왕보다 더 강한 상징이 됩니다. 이후 단종은 영월로 옮겨집니다.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소식을 끊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문제를 끝내지 못합니다. 기록 속에서 단종은 계속해서 전 왕으로 불립니다. 폐위되었지만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존재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주목된 것은 사육신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사육신은 단종의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단종은 거병을 지시하지 않았고 보기를 요구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종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단종을 위해라는 말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단종의 의지가 아니라 단종의 존재 그 자체가 행동의 명분으로 작동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한명회의 계산은 더 이상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단종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단종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 또 다른 칼이 정통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은 다시 피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단종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정통성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명령하지 않아도, 움직이지 않아도 비교의 기준으로 남아있는 존재. 이 상태는 유배로도 사라지지 않고 침묵으로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제거하지 않는 한 끝나지 않는 변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지는 다시 하나로 줄어듭니다. 단종을 살려두는 한 정변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피를 흘린 권력은 다시 피를 요구받게 됩니다. 한명회가 마지막으로 계산한 것은 단종의 의도가 아니라 단종의 존재가 앞으로 만들어낼 모든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끝내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세조의 왕위는 그 이후 안정된 듯 보였습니다. 더 이상 만약 단종이 살아있었다면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통성의 비교 대상이 사라지자 권력은 비로소 설명을 멈춥니다. 이 지점에서 계유정난은 완결됩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권력은 언제나 반대자를 제거하기 전에 먼저 가능성을 지웁니다. 말하지 않아도 위협이 되는 존재, 움직이지 않아도 기준이 되는 이름은 시대를 가리지 않고 가장 먼저 계산됩니다. 조선에서 그 이름이 단종이었다면 다른 시대에는 다른 이름으로 반복될 뿐입니다. 그래서 단종의 죽음은 과거의 비극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이것은 권력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언제나 가장 조용한 얼굴을 한 누군가의 계산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조용한 계산 위에서 움직이는지 잠시라도 떠올리게 했다면 그걸로 이 이야기는 역할을 다 한 셈입니다. 이제 하루의 끝에서 이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밤에도 역사 속 또 다른 장면을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